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자, 우리 이수진 전 판사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2018년 8월 3일 JTBC 뉴스룸에 이 판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선 당시에 어떤 업무를 마치셨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법원에 재판 연구관으로 있으면서요. 민사 심층조에 있었고 그 민사 심층조에 강제징용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당시 심층조에서는 지금 문제가 된 일본 미쓰비시 사건, 네. 신일본 제철 사건 등이 연구 의뢰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대법원 심층연구소에서 그랬다면 사건을 검토하는 게 당연할 텐데 실제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가장 오래된 사건이었어요. 강제징용 사건이. 네. 그러면은 오래되고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 먼저 검토를 하는 게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사건은 계속 캐비넷에 둔 채 그걸 맡고 있는 분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거나 뭐 연구보고서 작성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은 채 네. 계속 그냥 소위 말해서 처박아 두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처박아 두고 여기는 없는데 진짜 아주 멋진 표현이네. 자, 보통 그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건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 부장판사님 보기에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의로 지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번 한 거죠. 대법관들이 이거는 지금 원고 청구를 인용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승소 판결을 하면서 파기를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내려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거기서는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은 거기서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사건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이쪽 강제징용 그 사건의 전범 기업 측에서 다시 재상고를 한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또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한 번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 현재 같은 대법관님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내린 결론에 대해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거나 상고 기각으로 해서 바로 기각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5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뭐 사실관계가 변경될 리가 없잖아요.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사건이 뭐 팩트가 달라질 그렇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때 김능환 대법관님이 그전에 하셨던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그 법리적으로 도저히 그거를 깰 수 있는 법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재상고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그 법리를 못 깨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법리적으로도 그거를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고 사실관계가 바뀔 수도 없는 상태인데도 5년 동안 그거를 딜레이드 시켜놓은 거죠. 그거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이에 타협하지 않고 하여튼 잘했어요 그때. 예, 잘했는데 저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법원에서 근데 3년 임기 못 채우고 2년 만에 쫓겨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미우털 박혀서. 예,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인사모 활동을 했었고 유일하게 대법원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모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인사모에서 가장 이제 크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하는 세미나를 열려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지시 왔다면서.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거기서는 얼마나 맡고 싶겠어요. 그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막으라고 시켰던 거죠. 그래서 막으면 안 된다. 인사모 회원이니까.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세 번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뭐 고등부장들을 다 인권법 연구에서 뺄 거고 뭐 이제 이래저래서 와해를 시키는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쫓겨날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날 사실은 제가 열받았죠? 밤 1시까지 대법원에서 못 나가고 뛰어내릴까 이 생각도 했어요. 뛰어내릴까? 왜냐하면 더 이상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재판장 역할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거기 100명이 있었지만 무서우니까 다 저를 꺼려하는 거예요. 네. 저를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도 없으니까 쫓겨나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법농단에 저항한 거고 사법 민주화를 위해서 본인이 몸으로 싸운 거예요. 민주화 투사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법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민주화 투사다. 그래서 제가 그날 사표를 내겠다고 대법원에 얘기를 했더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부장판사님이 절대 나가면 싸울 수 없으니 안에서 싸워라. 너만큼은 안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안 내고 남아서 그때 이제 계속 언론에 알리고 이런 활동을 했죠.